안녕하세요. 오늘은 교육부의 자기주도학습센터 추진 기획보고서를 좀 더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 보고서가 지역 간 교육 격차나 사교육 부담 같은 좀 민감한 문제들을 다루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자기주도 학습센터를 만들자는 건데 그 배경이랑 문제점, 또 어떻게 개선할지 구체적인 내용이 담겨 있어요. 네, 그래서 오늘 저희가 그 핵심 내용을 좀 알기 쉽게 풀어드리려고 합니다. 좋습니다. 이 보고서를 보면요, 크게 세 가지 문제점을 중심으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학습 환경, 인력 운영, 그리고 사업 추진 체계, 이 세 가지요. 아, 세 가지 범주로 나눠서 분석했군요. 네, 각각 현재 상황이 어떻고 뭘 개선해야 하는지 그 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하나씩 자세히 보죠. 좋아요. 그럼 첫 번째, 맞춤형 학습 공간 부족하고 사교육 의존도가 높다. 이 문제부터 시작해 볼까요? 네, 보고서에서 딱 지적하는 게 특히 지방 중소도시나 좀 여건이 어려운 지역 있잖아요. 네네. 그런 곳엔 학생들이 진짜 마음 편히 공부할 공간 자체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뭐 온라인 학습 환경, 인터넷이나 기기 지원 이런 것도 좀 미흡하고요. 아, 단순히 책상만 부족한 게 아니군요. 그렇죠. 이게 결국에는 지역 인재가 다른 데로 빠져나가거나 교육 격차가 더 벌어지는 그런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 이런 우려가 있는 거죠. 심각한 문제네요. 그리고 또 하나는 학생 수준에 맞는 콘텐츠 추천이 잘 안 된다는 점이에요. EBS 같은 좋은 공공자료가 있어도 활용도가 낮고 뭐랄까 맞춤형 지원이 부족하니까 결국 사교육을 찾게 된다는 거죠. 그렇군요. 공공 시스템 활용이 저조해서 사교육으로 이어진다. 그럼 이걸 어떻게 개선하자고 제안하나요? 우선 시급한 지역부터 좀 쾌적한 학습 공간을 만들고 태블릿 PC 보급이나 와이파이 같은 온라인 환경을 제대로 갖추자는 게 첫 번째고요. 네, 물리적인 환경 개선이 우선이군요. 그리고 EBS 컨텐츠 추천 시스템을 좀 더 똑똑하게 만들고 그 한국장학재단이랑 연계해서 대학생 멘토링 같은 거 있잖아요. 아, 멘토링 프로그램이요? 네, 그런 걸 활용해서 사교육 없이도 맞춤 학습이 가능하게 지원을 늘리자, 이런 방향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문제 범주로 넘어가 보죠. 학습 관리나 전문 인력 시스템이 미비하다. 이건 어떤 내용인가요? 이건 이제 학생들 학습을 좀 관리해주고 지원해줄 학습 코디네이터 확보가 어렵다는 게 핵심이에요. 아, 그 코디네이터 인력 문제군요. 네, 근데 단순히 사람이 부족하다는 걸 넘어서요. 이 코디네이터가 정확히 무슨 일을 하고 어떤 역량이 필요한지 이런 기준이나 교육 지원이 좀 부족하다는 거예요. 아, 역할이나 역량 강화 방안에 대한 지침이 없다. 그렇죠. 학생들 지도할 때 필요한 구체적인 매뉴얼이나 참고 자료 같은 것도 부족하고요. 그러니까 시스템 부재가 현장의 어려움으로 나타나는 거죠. 시스템이 없으니 인력 운영도 어렵군요. 해결책은요? 그래서 교원 자격증 있는 분들이나 좀 전문성 있는 인력을 코디네이터로 뽑는 기준을 만들자. 그리고 역할이나 고용 조건 같은 걸 명확히 하는 관리 지침을 만들자고 제안합니다. 기준과 지침 마련 중요하죠. 네. 그리고 전문성을 키울 수 있는 연수 과정, 또 실제 쓸 수 있는 지도 매뉴얼이나 영상 자료 같은 걸 개발해서 보급해야 한다. 이런 구체적인 방안들이 나와 있습니다. 인력의 질을 높이고 시스템으로 뒷받침하자. 이런 거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AI 디지털 교과서 같은 걸 활용해서 학생 스스로 학습 계획 세우는 능력을 키도록 지원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고요. 네.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사업 추진 체계나 예산 확보가 불확실하다. 이건 좀 더 거시적인 문제 같은데요? 네, 맞아요. 센터를 만들고 운영하려면 교육청이랑 지자체가 손발을 잘 맞춰야 하는데 이게 좀 잘 안 된다는 거죠. 역할 분담도 애매하고 협력도 원활하지 않고요. 아, 기관 간의 협력 문제군요. 그렇죠. 이게 결국에는 예산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어렵게 만드는 원인이 된다는 분석이에요. 예산 문제로 이어지는군요. 네. 그리고 이 사업을 아마 EBS가 위탁 운영할 수도 있는데 EBS 내 전담 조직이나 운영 인력 확보 계획 같은 것도 아직은 좀 불확실하다. 이런 지적도 있고요. 또 특별교부금을 쓴다지만 이게 실제 얼마나 지원될지는 좀 불투명해서 재정 안정성이 떨어진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아, 여러 불확실성이 겹쳐 있네요. 그럼 개선 방향은 어떻게 제시됐나요? 일단 교육부, 교육청, 지자체, EBS 이 관련 기관들이 좀 유기적으로 협력하는 체계, 그러니까 거버넌스를 잘 구축하는 게 시급하다고 강조합니다. 네, 협력 체계 구축. 각자 역할을 명확히 하고 책임도 확실히 하는 거죠. 재정 부분은 국가시책 특별교부금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센터별 운영 조건이나 성과를 봐서 예산을 지원하되 최대 3년 이내 지원, 이렇게 딱 명시해서
예측 가능성을 높이자고 제안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교육부의 자기주도 학습센터 추진 기획 보고서를 통해서 센터 설립의 필요성부터 시작해서 학습 환경, 인력 관리, 그리고 사업 추진 체계까지 이 세 가지 주요 문제점과 개선 방안들을 쭉 훑어봤습니다. 네. 이 보고서를 보면 어떤 표준화된 모델과 시스템을 만들어서 교육 격차 해소라는 굉장히 중요한 목표를 이루려는 의지가 보입니다. 그렇죠. 다만 이제 앞으로 실제 센터가 운영될 때 이런 표준화된 접근이 각 지역의 특성이나 학생들 개개인의 다양한 필요를 얼마나 잘 맞춰 나갈 수 있을까? 이 부분은 좀 계속 지켜봐야 할 것 같아요. 네, 현장에서의 유연성이 중요하겠네요. 맞습니다. 여러분께서 생각하시기에 이 자기주도 학습센터가 정말 성공적으로 자리 잡으려면 어떤 점이 가장 중요할까요? 한 번쯤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